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급해요. 조급하면요 배는 게 없어요. 조급하면요 뭔가 막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정을 잘못해요. 그때 결정하는 게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가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경영에서 가장 필요한 거, 1인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결정입니다. 결정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1인 기업 교육 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정을 안 하면 결정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결정을 당할까요?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로부터 결정을 당합니다. 그게 사실 가장 비참한 거죠. 사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게다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를 기다리다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결정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의사결정,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 세 가지가 1인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경영 역량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까, 이겁니다. 한 회사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사업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아마 이제 본인의 회사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중국, 하나는 베트남.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중국으로 옮겨야 될까요? 베트남으로 옮겨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김영환 교수는 이 사장님께 중국으로 옮기라고 할까요? 베트남으로 옮기라고 할까요? 예. 중국이요? 베트남이요? 글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이 물론 이제 저한테 온 것은 제 의견을 물었을 뿐이죠. 근데 저는 일단 그분이 베트남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좀 더 그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올바른 결정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일까? 일단 첫 번째, 언제까지 결정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기한들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지금 당장, 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가 아마 8월 달이었고요. 이분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냐면 그해 12월 말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8, 9, 10, 11, 12 4개월이 남았네요. 그러면 4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결정하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12월 말까지는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결정 안 한다. 결정 안 하기를 좀 참고 가슴에 묻는다. 그 대신 가슴에 묻고 발품을 한다. 어떻게 발품을 하느냐? 그러면 4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12월 31일 날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뭔가를 하다 보면 조급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급해요. 조급하면요 배는 게 없어요. 조급하면요 뭔가 막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정을 잘못해요. 그때 결정하는 게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가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언제까지 결정할 건지를 먼저 결정하고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자, 회사를 어디로 옮겨요? 중국으로 옮길 것인가 베트남으로 옮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4개월 동안 이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누군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교육도 받고요. 세미나도 듣고요. 책도 보고요. 학습도 하고요. 시장조사도 하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심을 잡고 있는다는 거죠. 중심을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잡고 있으면서 약간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을 끌어안고 4개월을 견딘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12월 30일에 과감하게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12월 30일에 결정해야 돼요. 12월 30일에 해야 될 결정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결정 당한다니까요. 어디예요? 상황이에요. 내가 결코 원하지 않은 결과에 나는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책임도 못 져요.
그래서 내가 12월 31일까지 내 스케줄을 꽉 채우되 무엇을 위해서? 내가 12월 31일에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들. 그 다음엔 제 세 번째는 그때 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가차없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 결정에 뭐 해야 될 때요? 책임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지고 그 결정으로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합니다. 1인 기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약간의 조바심이 있어요. 그 조바심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인 기업이라는 걸 잘 몰라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한 생각을 하다가 뭔가 시작도 하고 교육도 받다 보면 옆에 사람 주변 사람들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잘하다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내 방법이 잘못됐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막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다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아주 비싼 강의의 호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싼 돈을 갖다 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와요. 왜요? 내가 돈을 냈으니 저 사람이 나를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는 강사이지 그 컨설팅하는 사람의 컨설턴트지 점쟁이는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경험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중에 가장 큰 거는 무조건 교육으로 많이 채우지 마시고요.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롤모델, 여러분들이 쫓아가 다닐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어떤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까지 해서 자리 잡고 성공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찾아가서 뭐 합니까? 질문 가지고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 사람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그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면 어때요? 지혜가 생기죠. 뭐든지요, 뭔가 채워야 되는 임계점,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때까진, 그러니까 12월 말 되기 전까지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3들 있죠. 요즘도 이 난리통에 고3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3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기준이 뭘까요? 그냥 점수예요. 나는 그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를 선정할 때도 내가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나?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경험하고 어떤 걸 알아봐야 되나? 이걸 부모가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봐야지. 그래서 저는 제 주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대학 가지 말고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의 미래를 좀 채워보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시점까지는 뭔가 준비를 하고 내가 이왕 결정을 했다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죠. 나중에 어영부영 전공해서 그 전공을 살리니 못 살리니 이런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은 그때부터 1인 기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1인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